2024 세종 태비글방 설립 2주년 생일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담회 이런 제목으로 정다운 대화의 시간 이란 뜻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시 북악면에 있는 꾸말 카페라는 건 아시지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45분 정도씩 진행되는 정담회는 3부작이에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박희숙, 이동은, 서대화, 천광로 방장, 임재한, 강미애 6분이 출연을 해서 정담회에 꼭 맞는 말씀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도한호 우리 글방의 최고 어르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스승님이신 총장님의 체험담을 들으시겠습니다. 가만히 잘 들어보시면 당시 초등학교 막 입학하거나 입학하기 전 일제시대였었죠. 그때 만주로 가셨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참 놀랍습니다. 낱낱이 어제인 것처럼 오늘인 것처럼 그 체험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쓰시게 될 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승님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과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 놓는 것이 아주 귀합니다. 돌아가시면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게 해드려야 돼요. 사실은 하루 종일 들어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표대가 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세종 태비글방에서나 들을 수 있고 정담회 자리니까 들을 수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하얼빈 만주, 그리고 태어나셔서 사셨던 곳으로 다시 오신 이야기랑 다 못하셨어요. 듣는 데까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들을 말씀만 하시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 쳐주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아, 여기서 좀 다리 앞, 여기 의자를 앉아드릴까? 예, 일로 오세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다 제가 의자를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예. 여기 있어. 아니야, 푹신한 걸로. 네. 시간이 얼마나 말입니까? 근데 우리 저기 도한호 총장님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뵈면은 뵐 때마다 이렇게 틀리거든요. 막 읽는 속도가 빨라. 근데 아주 정체돼 있어요. 네? 아주 그대로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뵐 때하고 지금까지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걸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평가라 그럴까, 뭐 남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지만은 내 스스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어떤 뭐 기준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둘로 사람을 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똑똑해서 또는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에게 좋은 부모가 주어져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내가 오늘날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에 우리 임지한 선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떨어져요 그렇게 해주고, 이쪽에 또 뭐 할 때 서대화 선생이 그거는 아니지 줄여요 그러면 또 그것도 줄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여러 사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 또 우리나라와 중국, 또 한때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서로 국가적인 민족적인 갈등이 좀 있었죠. 태국과도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그런 갈등을 빚는 나라들을 보면은 다 너무 잘났어요. 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이제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미국도 겁날 것 없다. 싸우려면 싸워보자. 시진핑의 인생관이라 그럴까요? 정치관, 국가관이었거든요. 중국은 아무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한때는 또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태국이 감히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들어가지고 불매운동을 한다느니 뭐 어쩌느니 우리가 한국하고 전쟁을 하면은 어떨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아시아든 동양서양이든 간에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쪽 계단을 밟고 또 이쪽을 밟고 그래가지고 왔다는 그걸 망각하고 자만하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느냐? 푸틴에 대한 변명은 아니지만은 그게 러시아들 황제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명은 뭐냐?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영토 확장은 고소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땅까지 다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우리 영토였다. 그게 과거에. 근데 우리가 그걸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러시아에 침공한 거죠. 그럼 물론 거기에서 지금 이제 1991년에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뭐 아무 상관이라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온전한 독립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너무 역사 의식이 없고 역사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런 발언을 계속 쏟아냈죠. 한국도 과거에 유엔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겨우
버텨서 오늘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한국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고 도와준 나라 같으면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때 소련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었고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나라입니다. 소비에트에서는 그게 비행기, 탱크 그런 것을 다 북한에 지원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침공했던 나라고. 또 거기에는 그 미사일 또 핵시설 그런 과학자들을 수없이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도 발달하고 또 이렇게 그 핵무기도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로서 옛날에 당신들도 도움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우리나라를 도우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런 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91년에 독립하고 33년이 됐습니다. 만 3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는 늘 러시아의 침공의 위험 속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 그동안에 뭘 했느냐? 탱크 하나 안 만들었어요. 기관총 하나 안 만들었어요. 기껏해야 그 비행기 전투에 나가서 싸움할 수도 없는 그런 경비행기 만들고 요즘은 이제 간단한 무기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원망하고 또 우리나라가 잘 돕지 않는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그려진 그런 지도 발표하고 의도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크루젠스키인가 그 일본 대사에게 그 신사참배에 가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모욕합니다. 그러고서는 살상 무기 지원해 달라. 제가 볼 때 그 유럽 그 연합 31개 나라도 한심한 나라예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31개 나라들이 다 자기 국토 방위를 위해서 무기들, 탄약들 다 비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우크라이나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다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지구의 정반대 나라에 있는 우리는 전쟁하는 나라인데 거기 보고 살상 무기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러시아도 압력 넣고 심지어 영국도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감춰놓은 창고 문 열어. 그래가지고 싸워. 군대도 파송해 싸워. 물론 우크라이나가 그게 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아니고 그게 이제 가입 신청을 낸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인 나라는 그게 가입을 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입 신청서를 받고 지금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데 10년 안에 그게 우크라이나가 가입될 그런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살상 무기를 보내고 예를 들어 군인을 파송한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남북 전쟁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려해 보겠다 했지만 외교적인 말이고 그게 군사를 보낸다든지 살상 무기 보낸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그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역사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는 나라예요. 그 이웃 나라들이 많이 도왔거든. 폴란드 같은 나라가 얼마나 도왔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처음에 살상 무기는 안 보냈지만은 그게 구호품이라든지 전쟁 물자 같은 걸 수없이 많이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입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들이 하고 해결하고 또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머나먼 극동에 있는 한국이, 전쟁 중인 한국이 우리 여기 전쟁 그만두고 거기 가서 남북이 싸우라 그러고,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북한을 섬멸하더라도 왜 거기에 무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북한이나 소련군이나 그걸 살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고향은 경상북도 경주 서악이라는데 거기는 태종무열왕릉 묘소가 왕릉이 있고, 또 거기에 국가, 그러니까 뭡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유적지로 서학서원이 있습니다. 서학서원은 우리가 살고 있던, 대대로 살던 그 고택에서 50m 떨어져 있는 곳에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서 의원을 하고 또 대대로 서학서원에 훈장을 하면서 거기에 경주 최부자댁,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경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버지가 쫓기는 몸이 됐습니다. 뭐 독립운동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을 좀 이렇게 그 고택의 뒤에 뭐를 달아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항공 사진 찍으니까 그게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게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도상 그래 불러내가지고 멱살을 잡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달라서 거구에다가 성질이 괄괄했습니다. 그 일본 경찰을 그냥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 최부자 그 어른 댁에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만약에 잡혀가가지고 조사를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그게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멀리 연변이나 이런 데로 가지 말고 하얼빈 그 북쪽으로 가라.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 흑룡강성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거기가 빈강성이었어요. 빈이라는 것은 하얼빈이라는 빈자, 강은 목당강. 그게 나중에 한 30년 전에 흑룡강성으로 그 성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콩농장을 하면서 우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거기에 가서 6살까지 거기에 살았는데, 6살 때 파리로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해 겨울에 거기서 탈출했습니다. 내가 탈출한 건 아니고 업혀가지고.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게 중국의 주택 구조거든요. 주택이 예를 들어 이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집이 이렇게 있으면 뒷마당은 거의 없고 앞마당이, 우리 집은 중국 사람들은 앞마당을 안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마당에 타작도 하고 거기에 이제 외양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이 넓고,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문이거든요. 앞문이고, 이제 여기가 그러면은 이게 뒷문입니다. 뒷문은 작았습니다. 그런 구조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이 한가운데는 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 방들은 여기 집들은 여기에 그 우물을 중심해서 요만큼 또 요만큼 그렇게 한 구조에 4식구가 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는 먼저 부엌은 딱 터져 있습니다.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방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에는 뭐 문 같은 건 없고 아주 두꺼운 천을 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해가지고 그걸 들치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방이 막 우리가 어릴 때 막 이만큼 높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불을 넣으면은 그 불이 온돌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 사람들은 온돌을 안 만들고 그냥 침대에서 살죠. 그럼 그 불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우물이 있고, 우물 위에는 구멍이 이렇게 나가지고 지붕이 터져 있습니다. 또 우물에는 막대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은 4집이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대도 같이 만들고, 그러면 그 고기를 다 이렇게 부위별로 자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우물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기에다가 그걸 다들 고기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겨울 내내 이제 돼지도 여러 마리 잡죠. 그 먹는 것은 풍부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각자가 먹을 만큼 배가지고 순대든 뭐든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앞쪽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여기 볼 때 왼쪽 들어올 때 왼쪽이죠. 집에서 보면 오른쪽. 여기는 이만큼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는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겨울 동안에 거기에다 이제 겨하고 미꾸라지를 같이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가 겨울 동안에 미꾸라지가 새끼도 치고 아무리 얼음이 이렇게 두꺼워도 거기서 잘 살죠. 그럼 그걸 건져가지고 각 집에서 그것도 자기들 먹을 만큼 이제 먹었습니다. 또 여기 미꾸라지가 떨어지면 옆집에 가서 좀 그냥 퍼옵니다. 예, 퍼다 먹고 또 이쪽에서 또 생기면 거기에서 또 퍼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사 지은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집이 있고 그 저쪽 집하고는 이게 복도가 있거든요. 그럼 그 한가운데다가 다 쌀가마니 뭐 콩가마니 그런 걸 쌓아놓고 쌓아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도 했지만은 앞에 이제 그 외양간이 있으니까 외양간에다가 그걸 다 쌓아놨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여성들은 아주 작은 신발 그 신고 빼뚤빼뚤해서 걸음을 잘 못 걷죠. 그러니까 도망 못 가도록 여자가 그렇게 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우리가 어릴 때 여자가 뛴다 이러고 우리가 어릴 때도 그걸 놀렸습니다. 못 걸어요. 서로 의지해서 조금씩 가고 참 비인간적이었었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내가 6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쫓겨나기 전에 이제 도망가고 그다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는 잘 지냈기 때문에 그 중국 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가는 거를 섭섭해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경작지를 개간하고 그럴 능력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콩농장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의식 주고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일하면은 우리가 다 베풀어 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거의 가지지를 못했죠. 자기들이 조금 뭐 이제 집 근처에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농사 짓는 그거 가지고 겨우 이제 호구지책하고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이제 우리 그 아버지 형제가 5인데 우리 아버지가 2번째, 근데 3번째 저희 삼촌 작은 아버지 가족도 거기 와서 바로 우리 집 그 옆에서 따로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을 하면서 이제 생활이 유복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도 이제 그 탈출을 해야 되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하얼빈에를 한번 다녀오겠다. 가서 이제 그 기차표도 예매하고 우리가 그거 가서 혹시 바로 기차가 없으면은 좀 묵을 그 여관도 준비를 해놓고 오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마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소문이 흉흉했어요. 근데 마적들은 그 말을 타고 오면은 저 동구 밖에서 총 한 발을 땅 하고 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신다. 그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었고 외할머니가 우리를 이제 한국으로 나간다고 대리인으로 거기에 또 오시기도 하고 근데 누워 있었는데 총소리가 땅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나하고 동생이 둘이 동시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앙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달래고 그래가지고 그 마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뒷문으로 전부 다 그냥 막
저 뒷문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하얼빈으로 이제 나가려고 돈이랑 뭐랑 전부 그 가방에다가 뭐에다 싸가지고 막 처지해 놨거든요. 그러고서 우리는 이제 그 오리 밖에 떨어져 있는 옥수수 밭으로 도망쳐라. 그렇게 이제 그 외쳐가지고 그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집에 하인이 둘이 있었거든요. 만호라는 그게 중국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 한모라는 사람은 그 경주 서악에서 최부자 어른이 보내가지고 우리 이사를 도우라 그래서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호는 그게 벌써 위험을 알고 우리가 도망가니까 우리를 부축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그 이렇게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마대 그 밑으로 그냥 다 들어가서 숨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서 온 그 사람은 모르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적에 들어와서 그냥 한 칼에 그냥 목하고 이렇게 왼팔 여기를 쳐가지고 죽여서 이 사람이 거기에 마대 위에 떨어졌는데 그 피가 그 밑에 있는 만호 어깨까지 그냥 흘러내려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내 동생을 넣고 나가고 외할머니는 이제 나를 업고 그냥 거기에 그 뒷문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때는 이미 마적들이 와서 앞문 뒷문에 다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적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거기를 나가는데 뒷문을 지키던 마적이 컴컴하니까 거기서 그냥 뭐라고 하면서 이게 그 장총 긴 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탁 후려쳤죠. 근데 내가 할머니 등에 엎여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 하고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앞마당에서 누군가가 막 쇼헬라마야 그 뭐 하여튼 그런 말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애를 왜 건드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적이 막 내가 막 옆 아가지고 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나를 부축해가지고 막 과일라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나하고 갈 수 있는 길을 터졌죠. 나는 그때 맞아서 여기 첫 번째 그 이게 뭐 추 있죠. 여기가 오른쪽에 여기가 지금도 요만큼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그때 이게 골절이 됐거든요. 예, 여기 첫 번째 게 그렇게 돼가지고 늘 이렇게 이쪽 어깨가 아팠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즘은 이제 어깨가 아프지는 않고 어깨가 간지럽기만 하거든요. 늘 거기에 긁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옥수수밭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 사건이 난 것이 거기서 마적들이 와서 막 총을 쏴대는데 유탄이 꼭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사람들이 거기에 유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밭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옥수수밭에 나와가지고 그래 보니까 나중에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마적들이 이제 간다고 총 한 발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진보따리는 전부 다 칼로 그냥 다 두 동강을 내놓고 우리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평생 통곡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단둥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막 딱 갈려가지고 하나도 돈 없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보니까 왜 그래 하필 아버지가 없는 날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마적들이 들어올 때는 다 그 지역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다 그걸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지역 중국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 앉아가지고 울며 불면서 그 마적 막 그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게 도 따위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도 따위는 우리 아버지 도대인이라고 예,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없는 날 언제냐 그렇게 없는 날을 알려주니까 이제 그때 없는 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집에다 이렇게 장칼 뭐 이런 거를 다 거기다 놔두고 그렇게 그 언제든지 그런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러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완전히 다 틀려가지고 맨몸으로 그냥 그게 하얼빈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 역에 나올 때 그 막 마차 2개에다가 나머지 짐을 싣고 나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은 대문밖에 안 나가요, 여자들은. 그런데 막 오리를 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그게 강가에까지 따라 나오면서 울고 불고 그냥 우리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게 하얼빈역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하얼빈역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가 돈 주고 예약해 놓은 그 여관을 보니까 여관이 뭐 어디 인산이네요.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그 다음에 그 역에는 역마당에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리 펴고 그러고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오면은 그냥 뭐 무게차든 뭐든 그 위에 타고 나가려고.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 있는데 거기에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중국 애들 뭐 한국 애들 그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아다니죠. 역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부모들이 찾으면 오고. 그런데 어떤 날은 누가 기차가 온다 소리 지르니까 뭐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고 누구야 찾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우리 집 거기에 있는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울고 다녔죠. 역 광장에서. 그리고 완전히 중국에서 고아 신세가 될 그런 때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중국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한테 오더니만은 우리를 물어요. 너 엄마 어디 있어? 너 엄마 아빠 어디 있어? 그때 우리는 중국말 잘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좀 무게차, 그러니까 뚜껑도 없고 뭐 옆에 저거도 없는 거기에다 우리 형제하고 또 한 애를 막 거기다 집어 올려요. 그리고 우리는 납치해 가는 줄 알고 막 뛰어내리려고 울고 불고 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들어가지고 막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 먼 데서 있다가 쫓아오고 또 우리 삼촌이 또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 중국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하고 그냥 헤어지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이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달이 걸려서 그게 그 단둥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그 일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도움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중국 사람 돼서 공산당 뭐 당 간부가 됐을지 뭐 어쩔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둥까지 왔지만은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옛날에 받은 그 주소를 가지고 아버지 친구가 사는 그 집에 그리로 오라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집도 다 잠궈 놓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넘어가서 그 집에 들어갔지만은 그 집에 뭐 그냥 쌀 한 마리인가 뭐 얼마가 거기서 있고 쪽지가 하나 있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굶고 아버지가 나가서 그 단둥 시청에 가가지고 뭐 하면은 거기서 보리쌀이나 뭐 좁쌀 그런 거 한 대나 두 대나 주었습니다. 그거 얻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할 때인데 하루는 날씨가 따뜻해서 아버지가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무겁고 더웠대요.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벗었는데 밤에 잘 때도 그걸 늘 입고 한 번도 벗은 일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벗어서 보니까 옷이 아주 두껍고 이렇게 뭔가 옷이 이렇게 무거운가 이래 보니까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따보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었어요. 돈을 막 여기다가 꿰매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 우리 마을 중국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넣어서 꼬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느냐? 돈이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돈이 어디 났냐? 우리 아버지가 하얼빈에 가면서 집에 있던 돈을 각 집마다 중국 사람들 집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다 다 놓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우리가 마장 맞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중국의 촌장이 다 그 사람들 외투를 우리 식구대로 외투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다 꿰매라. 우리한테는 돈이 필요 없다. 돈 있어도 우리 쓸 데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외투를 만들어가지고 올이나 나오면서 우리에게 이걸 입고 가라고 그렇게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방에 오셔가지고 한호야 그러게 예 저 정지에 가가지고 경상도는 부엌을 정지라 그러거든요. 정지에 가가지고 칼 가온느라. 그러니까 우리 막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막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좀 어려운 일 있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니도 죽을라 하느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막 울고 다 죽을라 그런 자살하려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상황 판단하고 어머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칼 가지고 옷을 좀 이렇게 따보입시다. 옷 다 이거 다 벗으시오. 그러니까 또 옷 안 벗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우리 어머니 그 외할머니가 다 옷 벗어보자. 그래 벗어보니까 옷마다 돈이 들었어요. 그걸로 우리는 그게 고향까지 갈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것, 우리 인생을 보면 저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다 이렇게 돕고 도움 받고 나는 도움 안 받는다. 그거는 못난 사람이죠. 도움 안 받기는요. 도움을 줄 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도와야죠. 우리나라 축구 감독들이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거기에 왕이나 거기에 그 대통령이 거기에 뭐 성적이 좋으면 거기 하사하거든요. 돈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수들을 써달라 그러고 도로 돌려주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거 왜 그러냐. 줄 때는 감사히 받아야죠.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주든지 그래야지. 그걸 나는 집은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 우리 그 축구 감독에게 신토영에게 47억을 이제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토영이 그걸 사례 안 받았다는 그 말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줄 때는 감사히 받고 좋은데 써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도움을 받고 주고 이제 세상 삶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모임도 이 퇴비 글방도 퇴비라는 게 뭡니까? 썩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게 좀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뭐 하고 싶은 말 또 참고 또 기분이 나빠도 그것도 참고 그 여기에 협력하면서 서로 글도 쓰고 또 격려도 하고 이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지. 그게 뭐 좀 서운하다 실망했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던지고 나가면은 이 모임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방장은 문학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 다음에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를 우리 화요담론에다가 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하나 총장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면은 밤새워서 1박 2일 해도 예, 그 샘은 예, 계속 솟아날 것 같습니다. 용호 홍판서댁 임재한 천기를 거머쥔 용 백수의 왕 호랑이 백성을 품은 홍판서 홍순영 판서 혼과 숨결 오롯이 내게로 스며들어 고즈넉한 사랑채 인자한 판서대감 성독 소리 지금도 들리는 듯 하구나. 텐마루 디들복 기둥 대감의 얼 여기도 서렸구나. 뒤뜰 감나무야 모가나무야 옛날 홍판서 얘기 들려주니 나무야 고맙다. 감나무야 얼마나 대감마님이 그리우면 열리지 틀고 지금도 서있나. 고매한 홍판서 백성 사랑 이야기 연년이 이어지네.